장 자크 베넥스 감독이 들려주고 있는 프랑스 영화만의 특징을 살려주고 있는 사운드 트랙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영화 음악사에 있어서 페데리코 펠리니와 니노 로타, 데이비드 린치와 모리스 자르, 클로드 르르슈와 프란시스 레이, 세르지오 레오네와 엔니오 모리코네 등은 숱한 명작과 부르의 멜로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콤비 연출자와 영화 음악가로 거론된다. 이들은 영상과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전문가들도 연출자, 뜻과 작곡자의 의도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콤비 연출, 작곡가의 조화로운 선율은 최고 전성기를 이룬 1960-1970년대 이후는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부에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인 물결이 영화계에도 밀어닥치고 있다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그나마 일말의 위안을 주는 연출자가 있다. 그가 바로 이미지를 강조한 영상을 추구해 누벨 이마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던 장 자크 베넥스 진 마이너스 자크 BEINEIX다. 베넥스는 초기부터 줄곧 동양 출신의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와 음악 작업을 함께 해와 콤비 작업의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음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베넥스와 가브리엘 야레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연출자의 두 번째 작품인 1983년작 하수구의 달부터이다. 야레는 베넥스의 베티블루와 IP5 등을 통해 잇따라 음악 작업을 맡아 할리우드의 공세에 시달리던 프랑스 영화의 자존심을 세워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야레는 베넥스와 공동 작업을 벌이는 틈틈이 여타 프랑스 연출가들의 음악을 병행해 만들었다. 세기의 조각가 로댕과 그의 숨겨진 연인 까미유 끌로델의 사랑을 담은 브루노 누이땡 감독의 까미유, 끌로델과 장 자크 아누 감독의 연인 등이 할리우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히트를 기록해 야레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영화 음악계를 주도하는 거물 작곡가로 대접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야레는 자신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주는 연출자는 장 자크 베넥스뿐이라고 밝혀 의리 있는 음악가로 칭송받는다. 프랑스인으로 알려진 야레는 실은 매트릭스 시리즈의 주역 키아누 리브스와 동양인 1941년 레바논 베이루트 태생 무역상을 하는 부친 덕택의 여유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야레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질을 발휘했다고. 4세 때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으로 음악에 눈을 뜬 야레는 7세 때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았다고 한다. 청년으로 성장해서는 부친의 강권에 베이루트 대학 법학과로 진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휴학하고 프랑스로 음악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1년 정도 교습을 받고 이후 브라질 등을 여행하며 각국의 음악을 나름대로의 해석을 곁들여 공부한 다음 실비 바르탕, 조나 아리디, 샤를르 아즈나불, 질베르 베코 등 기라성 같은 샹송 가수들의 노래를 편곡하면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세미 파벨 감독이 동성애자들의 애증을 다룬 1974년작 미스 오진이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영화 음악계로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베넥스의 두 번째 작품인 하수구의 달을 맡은 뒤 콤비 작곡가로 팀워크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연출자나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혹평이 제기되면서 흥행에서도 거의 참패한 불운의 영화가 된다. 하지만 상당 시일이 지나자 일부 비평가들은 자신이 갈망하던 이상적 여인을 찾기 위해 방황을 거듭하는 제라르 드 파르디유의 혼이 담긴 연기는 영상과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재평가해 뒤늦게 리바이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레는 이 작품에서 항구의 정취와 극중 주요 무대가 되는 발리 섬의 열대성 기후를 떠올려주는 사운드 연주를 지휘자 쇼스타코비치에게 의뢰해서 만드는 등 실험적 방법을 시도해 시선을 모은다. 사운드 트랙은 극의 진행에 따라 로레타, 오스피탈, 발세드 로레타 등으로 진행된다. 베티블루는 유럽 작곡가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아랍풍 가락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레바논 출신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날을 떠올리게 하는 끈끈한 색소폰과 이태리, 민요풍 아코디온 리듬을 결합하여 타이틀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사운드 트랙은 역시 스토리 전개에 맞추어 베티의 조르그, 카고 보야지 조르그, 네 베티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악품은 아프리카 토속 리듬인 아프로 비트 선율과 브라질에서 유래된 춤곡인 보사노바, 펑크 형식을 띠고 있는 로큰롤, 피아노를 이용한 왈츠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융합시켜 매우 특색 있는 사운드 트랙을 들려주고 있다. 이 아래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각국의 민속 음악을 두루 가미한 음악을 창조해 비평가들로부터 소리의 만화경을 보는 듯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아래의 작품 중 시선을 끄는 것은 디바에서는 르젠 단스 라르트드라 타르틴, 베티 블루에서는 붕갈로우 젠 등 두 작품의 사운드 트랙에 신이라는 곡이 동시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연출자 베넥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기 위한 시도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이브 몽땅 주연의 IPO에서 정체불명의 노인 레옹 마르셀이브 몽땅의 행동에서 바로 신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다시 시도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연출자의 의도를 작곡자 야레는 젠이라는 곡으로 해석해 주었다는 풀이 받았다. 프랑스 영화 잡지 스튜디오의 기사에 따르면 천상의 호흡을 맞추었던 베넥스와 야레는 베티 블루를 만든 후 의견 차이로 결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야레는 베넥스는 전문 음악인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갖고 있었다. 하수구의 달의 배경 음악 중 마르세유 항구의 소음을 녹음해 사용한 것도 바로 베넥스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히면서 먼저 화해를 제의해 세 번째 작품 IPO를 발표하게 됐다는 후일담을 밝혔다. 베넥스의 데뷔작인 1982년 디바 음악은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맡았다. 이 작품을 음악적 관점에서 음미해보면 현역 오페라 가수인 윌헬메니아 위긴스 페르난데즈가 극중 디바 역인 신시아 호킨스 역을 맡아 알프레도 카탈라니의 오페라라 왈리 중 먼 곳으로를 부른다. 영화가 공개되자 유럽의 매스컴들은 일제히 프렌치 뉴 웨이브의 등장을 예고하는 작품 스필버그와 장 콕도가 해우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작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공개 당시 한 기자 회견에서 베넥스는 불우한 일생을 살다간 이태리 작곡가 카탈라니에 감춰진 오페라가 디바를 통해 재조명된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밝혀 자신의 음악적 기질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했다. IPO 중 프랑스어의 울림과 랩의 리듬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베넥스의 음악 감각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디바와 IPO를 대비해 살펴보면 디바에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수를 찾아 나선 우편 배달부 소년 주루 프레데릭 안드레이는 IPO에서 야간 간호부 글로리아에게 꿈의 여인의 이미지를 줬는 청년 토니 올리비에 마르티네스로 이어진다. 두 배역은 공통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실체를 찾아 애쓰는 영원한 소년의 모습이라는 분석을 받는다. 디바 중 주루가 자신이 동경하던 디바와 함께 여명의 파리 거리를 산책하는 장면에서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연주한 로맨틱한 피아노 솔로가 IPO에서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브리엘 야레가 들려주는 컨트리 앤드 웨스턴, 아랍, 요들 스타일 등이 곁들여져 음악의 매력을 한층 부각시킨다. IPO의 라스트 씬은 청년 토니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면서 찾아 헤매던 꿈속의 여인을 찾는 장면. 아랍과 볼레로 스타일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관객들로 하여금 화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 영화에서 볼레로 태그가 가장 많은 환대를 받는다. 베넥스 감독은 블라디미르 코스마에서 시작해 가브리엘 야레로 작곡자를 바꾸었지만 이들 음악 파트너가 자신의 영상 미학을 살려주는데 각기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낸다. 베넥스는 베티 블루 다음엔 또 새로운 작곡가를 맞이해 1989년 로잘린과 라이온을 공개한다.
이 작품에서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는 라인할트 바그너이다. 이름에서 오는 선입관이 흡사 독일인 같은 인상을 주지만 1956년 파리 태생으로 알려진 영화 음악계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음악가로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의 정통 클래식 학도이다. 연출자가 로잘린과 라이온에서 의도한 것은 바로크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사나운 사자를 앞에 두고 로잘린 이자벨 파스코이 쇼를 펼치는 15분간의 클라이맥스다. 이 장면에서는 전자악기를 바탕으로 바로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 연출자의 의도를 살려주었다는 격찬을 얻는다. 여기에 동물원 장면에서 흑인 여가수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아리아 개선 행진을 감독이 프랑스어 가사로 개사시켜 편곡시킨 레스 라이온 레스 아프리크를 삽입시켜 그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 로잘린과 라이온에는 주인공인 젊은 커플 주변에 눈에 띄는 조역 배우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티엘리의 고교 영어 교사 브라칼 필립 크레브노이다. 디바의 골로디슈나 IPO의 노인 레옹 마르셀을 연상케 하는 박학다식한 자유인. 브라칼은 로잘린과 티엘리에게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거리는 꿈이다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건네는데 이 대사는 연출자가 평소 잠언으로 새겨두고 있던 명구라고 한다. 로잘린과 라이온에서 음악 팬들은 원더링을 최고의 트랙으로 추천하고 있다. 베넥스는 블라디미르 코스마에서 시작해 가브리엘, 야레 그리고 라인할트 바그너로 이어오며 음악 작업을 같이 해오고 있다. 여타 감독들이 특정 작곡가와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해왔던 것에 비해 베넥스는 작곡자를 자주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향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베넥스의 음악을 유심히 들어보면 작곡자가 교체됐음에도 전체적으로 일관된 균형미를 전달해주고 있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그만의 매력이다. 예를 들어 로잘린과 라이온에서의 기타 독주와 강렬한 타악기를 강조한 아프로 리듬, 연주 스타일을 전달시켜주고 있는 레란스, 르 터넬 레스, 샤맥스, 베스터블 등은 바로 가브리엘 야레의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풍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베넥스의 작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로맨틱한 색채를 띠면서 화면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프랑스 영화의 특징을 전파하는 전령으로서 그의 존재를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